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만철이라고 합니다. 예. 혹시 왜 웃으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웃어주시고 저쪽 혹시 저한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앞에 말씀하실 때 PPT 슬라이드 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수 성과를 이제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희가 그 3년 동안 하면서 사례로 보여드리는 건 그 2차년도에도 쭉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그 3차년도에 만든 사례 2개를 후반부에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US공의대학 전반적인 현황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앞에 사례들이랑 계속 겹치거든요. 계속 겹치니까 그 겹치는 부분들은 지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게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그 전공은 8개입니다. 그리고 그 8개 전공을 운영하기 위한 5개 사업단 이게 저희 아주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부터 그 설계를 했었고요. 1차년도에 융합전공 8개를 만들고 참여대학에 가능하면 모든 참여대학에서 그 융합전공을 학사 시스템, 각 대학의 학사 시스템 안에 끼워 넣는 작업을 1차년도 내내 했었고요. 결국은 1차년도 후반부에 신입생을 저희는 이제 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5개의 사업단, 8개의 융합전공, 그리고 8개의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아래쪽은 대학인데요. 이 대학 리스트는 다음 슬라이드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에 보이는 대학 리스트는 이 융합전공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 더하기 그리고 이 융합전공에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US공의대학의 참여대학이 뭐 10몇 개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계속 약간 허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그 대학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조건이 그렇게 2개입니다. 융합전공에 등록되어 있는 과목의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그 교수님이 속해 있거나 이 융합전공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그 저희가 대학교육혁신본부가 이 수업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그것들을 각 대학의 교육센터라는 조직을 두어서 그 교육센터에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학과 사무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3차년을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라이스나 이런 약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한테 그 공개적으로 뭐 말할 목표는 아닙니다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비슷한 목표를 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유대학을 어떻게 그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이 그 지역시 플랫폼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속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3차년도에 아주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대학의 구조, 그러니까 약간 비전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 정의하고, 물론 비전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혁신 방안은 6개, 뭐 앞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학사구조 개편 하려고 계속 3차원까지 애를 썼었고 다 하고 계시니까 했었고 방법 혁신 사례를 후반부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인프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들, 관리 방법을 바꾸자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교과목이나 컨텐츠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역량 정의했고,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예, 전공들을 배치하는 이런 형태로 그 하나의 대학으로 완결시키는 약간 그 구조를 짜기 위한 시도를 3차년도에 그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이 그 US공의대학이 이 지역신 플랫폼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예, 지속 가능하게 만들 방법을 그렇게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4차년과 5차년에도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 학생은 이미 선발되었고 과목은 운영되고 있고 하니까 반드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라는 그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그림은 1차년도부터 그려졌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간단히 저희 US공의대학 특징은 저쪽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다른 곳이랑 그 같습니다. 3, 4학년 과정을 융합전공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융합전공 안에는
당연히 그 전공 과목이 있고요. 그 학생들이 이제 복수 전공으로 나중에 졸업할 수 있는 전공 과목이 있고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그 대학원 준비한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3차년도에 대학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얼추 다 마쳤고 현재 그 대학원 설립 신청을 저희 본부 측에 제출한 것은 7개 대학원입니다. 예. 7개 대학원이 저희에게 설립 신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예. 운영을 스타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범 운영 기간을 올해 1년 동안 하겠다. 그래서 시범 운영이 올해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고쳐야 할 것들 찾아서 예. 고쳐가면서 올해 1년을 보내겠다. 이런 형태의 공유 대학원이 있고요. 이쪽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 USC 공유대학이 처음에 1차년부터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학위를 주는 것을 목표로 그러니까 법적 실체가 있는 그 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2차년 즈음에 교육부에서 되게 이렇게 그 방어적으로 이제 태도가 좀 바뀌면서 그러니까 학위를 주려는 시도 그러니까 USC 공유대학의 학위 독립적인 학위를 주려는 시도 이제 내려놨고요. 그래서 예, 복수 전공 그리고 뭐 이수증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면 주는 예,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차년도부터 그 IT 환경 그 시스템을 갖추었었고요. 그러니까 LMS는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LMS와 별개로 하나를 셋업을 했고 학사 시스템도 학사 관리 시스템도 그렇게 새롭게 셋업을 했습니다. 크게 학사 시스템과 그 학습관리 시스템 LMS라고 부르는 두 개의 시스템은 그 융합 전공에 매번 1차년도에는 이제 300명을 선발했고 2차년도 500명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00명이거나 이제 올해부터 이제 얼추 1000명이 되는 거죠. 그 1000명의 학생들의 학사를 관리하고 그 친구들이 듣는 그 과목을 등록해서 운영하는 그런 융합 전공을 위한 IT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3차년도부터 이제 3차년도에 그 가장 큰 저희 쪽에 있었던 요구는 재직자 과정 운영해줘, 1000명 이외의 학생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해줘, 뭐 이런 식으로 개방적인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 쪽에 꾸준히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환경은 이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개방형 LMS로 추가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융합 전공이 있고 인프라 있고 제도를 계속 꾸준히 고치고 있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학사 시스템이 있고 LMS 있고 여기 공통교양 플랫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2차년도부터 운영을 시도했었는데 그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융합 전공 안에는 전공 과목만 있습니다. 교양 과목은 그 대학 혁신본부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대학에서 학점으로 바뀌는 교양 과목으로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그냥 역량 컨텐츠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열어놓거나 그리고 앞에 어느 플랫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대학의 교양 과목을 끼워 넣는 것은 전공만큼 어렵거나 전공보다 혹은 더 어렵거나일 수 있어 제한적으로 학교에서 그 과목화되고 있고요. 그 학점으로 바꾸는 그 요구가 3차원부터 쭉 자라고 있는 것은 저희도 전문대학이 많으니까 전문대학에서는 수요를 그 전문대학에서 교양 컨텐츠를 충분히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대학교육 혁신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과목을 자기네들이 학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는 중이고 아마 1학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올해 여름 학기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에 처음에 그렸던 1차부터 그려왔던 그 그림을 좀 확대해서 다시 그려본 그림입니다. 예. 뭐 포괄적으로 그 확대해서 다시 그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고등학생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저희들도 다 그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전주기 과정을 4차년도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프로그램 중에 저희 쪽에서는 반도체 그 인력 양성 과정을 전주기 과정으로 셋업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전문대 지나서 예, 대학원까지 쭉 그게 전주기 과정의 케이스가 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합 전공이 8개, 그건 전공 과목이죠. 그리고 선발된 학생 1000명, 그 1000명과 융합 전공 과목들을 개설해서 운영하기 위한 그 LMS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표현 그대로 USC 공유대학의 학적이 없는 그 1000명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냥 개방형 LMS라고 합니다. 그 안쪽에서 프로젝트 이름은 공통교양 플랫폼인데
그냥 개방형 LM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신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 재학생 전부 더하기 그 재직자 과정까지,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정을 만들고 이곳에 등록되어 있는 과목을 수강을 하면 그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형태 개방형 LMS를 3차년도 후반부에 만들어서 이제 그 일부 컨텐츠들이 열리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예는 여기에 있는 컨텐츠는 이제 저희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그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빅데이터 공유 대학이 저희 대학에서 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빅데이터 공유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LMS가 정확히는 빅데이터 공유 대학에서 운영하는 컨텐츠 중에서 제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열어줘야 되는 컨텐츠는 이곳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 재직자 과정, 이런 컨텐츠들을 운영하는 LMS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3차년도 말부터. 그러니까 4차년도부터는 다른 사업단의 그 교육 과정도 포함되는 상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인데요. 그 앞에도 계속 말씀하셨던 이슈입니다. 모두 다 그 같은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전공 과목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실시간 혹은 컨텐츠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한계가 크니까요. 실습을 할 수 없으니까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2차년도까지는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실습이거나 코드를 다루는 실습, 이 두 가지의 실습은 굳이 교실에서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루거나 코드를 다루는 실습을 온라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준비해서 교수님들한테 열어드렸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개 과목, 그리고 한 20여 명의 교수님들이 신청하셔서 그 수업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냥 강의만 하고 혹은 실시간으로 줌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그냥 제공해 주는, 저 데이터와 코드를 다루는 실습 환경은 2차년도에 개설을 해서 준비해서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 되는 혹은 디지털 트윈을 다루게 되는 전공 과목들의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름은 저렇게 지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실습 플랫폼.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의 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만든 디지털 트윈의 결과물, 그러니까 건물을 설계를 했건 혹은 자동차를 설계했건 선박을 설계했건 비행기를 설계했건 간에 그 설계 결과물 중에 이제 디지털 결과물, 그것들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자원을 공유하고 그러기 위한 실습 플랫폼을 3차년 말에 준비를 얼추 마쳤고 이제 4차년도부터 클로즈드 베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USC 공유대학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겪었던 그 고충, 전공 수업인데 공학 계열의 전공 수업인데 계속 줌으로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는 질문에 저희들이 풀었던 답 중에 하나입니다. 우수 성과 중에 3차년도에 따로 만들어진 성과는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제를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그런 것들은 다들 비슷하게 추진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요 두 개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끝났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대학원 8개, 7개, 네네, 구성하셨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자세히 여쭤볼까요? 7개 이름은 못 외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8개 룰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사업단이 있고 저희들이 8개 융합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합 전공별로 2개씩. 맞죠, 박사님? 융합 전공별로 최대 2개까지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8개 융합 전공에서 이제 한 융합 전공에서는 천천히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7개의 대학원 과정이 저희에게 신청이 왔고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 대학원 과정도 마찬가지로 타 대학교 교수님들이 예. 같이 예. 강의하시고 그다음에 대학원생도 예. 같이 관리하시는 예,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줬던 그 기준들 중에서, 그러니까 타 대학의 교수님이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예, 뭐 타 대학의 과목이 개설돼 있어야 하고, 이 학생은 타 대학의 과목을 이수학점의 몇 %는 반드시 타 대학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조건들을 정해서 그래야 공유대학원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저희도 이제 공유대학원 지금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연계해서 이제 여쭤보면은 거기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 마스터라고 예, 이름을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크로 디그리 주는 것처럼 예. 그 정도의 이수증을 지급하는 겁니까 공유대학원에서는? 그렇죠. 예. 복수학위도 아니고. 그렇죠. 어, 예. 네. 저희 프로그램은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복수 전공, 네. 졸업장에 새겨지는 복수 전공, 융합 전공의 그러니까 최대치 1,000명. 이 학생들은 그렇게 네. 복수 전공을 이수한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예. 마이크로 디그리. 예, 예.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네. 대학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한 3과목 정도 들으면 그 마이크로 마스터를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뭐 조건들은 복잡한데요. 네. 예. 그 세 과목보다는 많습니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가 없으시면 맨 뒤에 예. 역시 발표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하면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그 비교과 중에 기업 연계 인턴 활동이 예. 있었는데 예. 그게 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좀 듣고 싶은데 공유대학 학생들이 기업으로 인턴으로 돼서 혹시 뭐 거기에 뭐 취업이 된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예, 그런 네. 사례는 많은데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다기보다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아마 비슷한 조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대학 이 지역시험 플랫폼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아직 그 공유대학의 전체적인 뭐 그 교육 과정이나 체제가 마련되기 전에, 그러니까 1차년도에, 그러니까 이미 협약을 맺기 시작한 그 회사들, 그러니까 인턴 보내줘. 그러면 인턴 중에 잘 선발해서 채용할게. 이런 식으로 초기에 맺어진 결과물들이 그 가장 빠르게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사례들이 공유대학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취업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취업이 시작된 거죠. 그게 초기 사례라서 그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 답변을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공유대학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수한 학생들이 이제 그 취업한 사례는 작년 하반기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 예, 그 한 1년 정도 지나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비교과 프로그램은 이 그 1,000명 이런 거 제한 없이 지금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운영들 하고 계시죠.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없으시면 사회자가 처음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왜 이러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 그래서 혹시나 그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를 이제 구축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을 좀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낼 수 있는 메타버스인지 정말 디지털 트윈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자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교육공학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저희 쪽에서 제일 처음에 적용됐던 사례는 건축입니다. 건축 전공을 저희 그 융합 전공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스마트 도시 설계라는 융합 전공이 있고 거기에 건물의 3D 모델을 만드는 그 전공이 있습니다. 작년 2학기에 그 학생들은 기말 과제로 3D 모델을 만든 겁니다. 건물을. 그리고 발표를 했겠죠. 기말 과제로 제출도 했고. 그리고 사실 그게 교실 수업이라고 하면 그 학생이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크게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3D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화면 캡처를 해서 PPT로 담거나, 두 번째 그 소프트웨어를 그냥 노트북에서 실행시킨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에서 3D 모델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이제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목표로 했던 것은 그 파일 주세요. 저희가 메타버스에 담아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가장 그 사용자들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학생이 만든 건물이 있는데, 예, 그 건물이 그 메타버스에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있는데 그 다른 학생들 혹은 탐방객 혹은 저같이 제3자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수업에서 기말과제를 제출했던 그 결과물이 그 서버가 죽지 않는 한, 그 서버 운영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곳에 항상 배치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후배들이 와서 그 파일 가지고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포트폴리오 준비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이유는 그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만들기 전 단계에 만들어지는 3D 모델, 저는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러보자라고 한 겁니다. 예, 그걸 담을 수 있는 메타버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질의 더 없으시면 다음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